안녕하십니까? 박배웅입니다. 우리 교육에 상당히 참 우려되는 내용이 8월 6일 날 조선일보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뭐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첫 차 타고 이제 포항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자리에 이렇게 뭐 어제 저녁까지 이제 집에는 한 이제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지 못하고 가끔씩 그냥 우리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방송에는 봤었는데, 명문대생 동아리서 마약 유통, 약에 취해 집단, 뭐 이렇게 말을 올리기도 싫은 이런 내용까지도 신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세 등 포함 14명 검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의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집단 성관계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보내고 싶은 대학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 5일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동아리 회장 등 대학생 4명을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30대 A씨는 21년 이른바 인싸, 잘나가는 대학생들의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동아리에서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 리조트, MVP 다스보이 등 문구를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렇게 머리 좋고 좀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자기 차량들 갖고 있고, 고급 호텔, 리조트의 VIP 회원이 되면 최고급 식당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소셜미디어 인증샷.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카이스트, 연세대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거네요. 뭐 이런 애들이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그 손준규 그 교수님의 써놓은 것처럼 건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좋은 긍정적인 정신력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양새로 풀려나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 그렇게 이제 동아리를 만들고 22년에 12월 달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그런 훌륭한 머리들을 갖고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모여서 그걸 갖다가 잘 건전한 방식으로 했으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뭐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남성 회원들을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청해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하여간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술 마시다 마약 권하고 웃돈 판매, 아지트에서 고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그런데 이 고문 변호사가 이걸 이런 문제를 알고 이제 얘들이 문제가 됐을 때 변호를 했는지, 그러나 이런 걸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상의하면서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변호사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 A씨라고 그랬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세대 졸업하고 작년 12월 성탄절 무렵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그해 4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
처벌도 받고 있다. 회원들은 검찰에서 A씨가 마약 투약 장면을 촬영해 나중에 협박하거나 진짜 아주 그 인성이 정리가 안 된 친구네요. 보니까 소규모로 회원들을 분리해 정보 동료를 차단하는 수법으로 조직을 장악했다. 야, 아주 일종의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점조직이죠.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전부 알 수 없게끔 본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원 중에는 명문대 생뿐만 아니고 의대와 약대, 법학 전문 대학원 등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여러 포함됐다. 향후 이제 얘들이 자라나고 활동하게 되면 전부 다 지금 현재 사회 상층부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리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하면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마약 아지트를 운영했고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도 고용했다고 한다. 이 고문 변호사는 얘들이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상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법이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법학 이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히나 우리가 형법의 총론 같은 걸 보면은 이건 도덕적인 교과서나 마찬가지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단체가 있다면 이걸 변호할 일이 아니고 여의들을 갖다가 선도해서 이런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그래 안 하면 정부에 고발해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들 개인적인 인생도 중요하지만 이해들로 인해서 여론 내용들이 전파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회 곳곳에서 악의 뿌리들이 자라날, 변호사 정도 되면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또 욕심을 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진출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느냐. 이번에 그 다른 나라 남미에서 그 대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몇 사람의 거기뿐만 아니죠. 실은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그 악의 모습들, 푸틴은 얼마나 많은 지금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거는 이제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사상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는 러시아인들의 그 병력들의 사상자를 50만 명 이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죽겠어요? 그 애들을 살상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애들, 그 다음에 전 국토의 피폐함,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당하지 못하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그 나라만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초긴장인 상태이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소위 명문대생이라는 애들, 이런 애들을 키우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냥 차로 태우다 하면서 여기저기 학원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더 이런 게 빠진 거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뭐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라든가 학기말고사라든가 그 시간대에만 시험 쳐갖고 점수가 조금 높았으면 좋은 대학 가고, 이런 학습의 어떤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이거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라 전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로스쿨 제도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